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홍신님 보내주신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공부방을 하며 매달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벌고 있는 39세 반워킹맘입니다. 공부방은 시작한 지 딱 3년 됐고요. 결혼하자마자 연년생 낳아 키우며 고부 갈등에 시달리다 첫째 5살 때부터 공부방 시작하여 제 힘을 쌓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학생 0명에서 시작해 진짜 천천히 늘어 지금은 7명의 초중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계속 지속할지 아님 그만둘지 고민이 됩니다. 3년이면 학생 수가 더 많아져 자리 잡는 게 이상적인 과정일 텐데 저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솔직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신경 쓰는 데에 비해 수입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공부방 시작하면서 시부모님 무시도 덜 받게 되었고 저의 유일한 경제활동 통로이니 공부방은 제게 있어 절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 같은 수단이에요. 여기서 포기를 할까? 정식으로 투자를 해 교습소를 차려 학생 모집을 적극적으로 해볼까? 너무 생각이 복잡해져 작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요, 사연자님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다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 때문에 고부 갈등에서 좀 놓여나셨고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 같다고도 표현하셨잖아요. 그럼 공부방을 그만두면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무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무슨 큰 이익을 주지는 않아요. 그거 가지고 강도짓을 하지 않는 한 무기 소유만으로 돈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무기를 버리면 그건 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지치셔서 잠깐 회의감에 빠지신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워킹맘들이 일을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털어놓으시면 대체로 일을 하시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워킹맘들 보면 대부분 아이를 낳고 나서 아니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일을 그만두시거든요. 그게 요즘은 대부분 30대 중후반 정도 돼요. 제가 40대 후반이고 그런 과정들을 저나 주변에서 다 겪어왔단 말이에요. 대학 교육을 받았고 남편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산층 전업주부들. 이런 분들 10명 중 8명은 일을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자식들이 커서 사교육비는 더 들어가는데 이 시기면 남편들이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가족을 위한 돌봄은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경제적으로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을 그만두는 게 영원히 사회생활하고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5년에서 10년 쉬려고 경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쉬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이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하느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훨씬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최저시급 받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연자님은 시급으로 따지면 5만 원 정도 일이신데 사정이 훨씬 낫죠? 이렇게 10년 후에 재취업도 어렵긴 한데 막상 취업이 되어도 사회생활 적응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업주부는 어쨌거나 내가 사장 돼서 가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사장하던 사람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마음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즈음에 다시 일하는 분들은 창업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킹맘이 되기로 결정할 때 처음에 아이 남한테 맡기면서 일하시면 정말 회의감 많이 들죠? 왜냐면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300 벌어서 300 육아 도우미분한테 드려도 그거 남는 거예요. 그건 경력 유지용 투자 비용이지 남겨서 쓰려고 하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존엄성을 지키고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려면 어느 정도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심지어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마찬가지예요. 금수저를 이용해서 자기 능력을 키워야지. 부모 돈으로만 놀고 먹는 사람들은 의외로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요. 금수저뿐 아니라 배우자든 다른 가족이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쩌다 보니 부자들의 삶도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그 돈 많은 분들이 가족한테 돈 안 쓰는 경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남편이 수백 수천억 부자인데 부인이 마음대로 돈을 펑펑 쓰는 경우를 오히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통계가 아니니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전업주부 배우자한테 생활비 150, 200만 원 주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분들 몇 케이스나 봤어요. 그럴 거면 내가 200 벌어서 나를 위해서 당당하고 편하게 쓰지.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말 들으면서 돈 버는 사람한테 종속되어서 사는 거. 이거야말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결혼 생활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혼해도 자기 삶을 최소한으로라도 스스로 이어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혼해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배우자도 무의식에서라도 자기한테 종속된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고 더 나은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사연자님 고민 디테일로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만두시지 않는 걸로 전제를 해서 저는 당분간은 고정비가 더 들어가는 확장 개념의 일은 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만둘 마음이 그득한데 이 상태에서 투자를 더 한다? 그거 좀 심하게 말해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자영업이 성공하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어떤 종류의 일이건 마케팅 개념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기 마케팅 개념이 있어야 몸값이 올라가고 고객도 붙어요. 이건 마케팅 공부도 좀 하시고 또 마케팅에 사용할 경력이나 학습 투자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업 확장해서 고정비용 투입되는 데에 투자하지 마시고 내 개인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 먼저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관련 자격증 업그레이드해서 벽에 걸어놓고 블로그나 인스타 운영하시면서 노출시키시고 본인 교수법의 장점, 성과 같은 거 꾸준히 올리시고 학생들을 얼마나 아끼고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노력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리시고요. 어떤 학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조건인지도 분석하셔서 그쪽 수요에 맞춰서 홍보하시는 것도 좋고요. 예를 들어서 막 레벨 테스트 받고 빡세게 시험 보고 경쟁하고 이런 대형 학원 적응 못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이 키울 때 공부방이나 교습소가 과외가 아니면서도 개인별 지도가 가능한 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게 필요한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끌어들일 수 있으면 좋죠. 사연자님 운영하시는 정도 규모면 굳이 돈 들여서 크게 홍보하지 않아도 지역 검색으로 걸리는 정도로만 개인 게시물 올리셔도 원하는 사람들 다 유입이 되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집에서 공부방 열어서 떼돈 번 분 계세요. 꼭 시설 투자를 해야 영업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3년 동안 공부방 운영을 꾸준히 해오신 경험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한 번이라도 해본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인식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셀 수 없는 데이터가 우리 안에 수백만 가지 정보로 변형돼서 저장돼 있어요. 3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셨으면 그 경험을 통해서 쌓인 데이터가 엄청날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대단하게 성공하지 못하셨어도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이걸 병행하느라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뭘 더 생각하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면서 다른 일도 잘 해내는 슈퍼맘들도 계신데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타고난 체력 레벨이 달라요. 사람이 노력해서 체력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맞는데 그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은 체력이 타고났더라고요. 저도 목표를 잡고 최선을 다하는 게 몸에 어느 정도는 배어 있는데요. 체력이 노력만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운동하라고만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체력 수준이 있고 그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저한테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으면 운동하고 더 아프게 되고 유명한 약 사 먹고도 아프고 이걸 반복하는 낭비를 덜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요. 평범한 분들은 너무 무리해가면서 자신을 닥달하지 마시고 아이 둘 키우면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아이들이 자기 몸 건사할 때까지 그냥 유지한다. 이 정도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요. 환경이 좀 나아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키워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연자님 결정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와 더 깊은 소통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또 만날 테니까 알림 설정하시고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